단기 뉴스보다 방향을, 이슈보다 구조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UNI 투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6월 23일, 한국 시간으로 6월 24일 새벽. 이 시각을 꼭 기억해 두세요.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발표가 딱 이 시각에 나옵니다. MSCI, 즉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리뷰 결과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에 등재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24일 본 발표에 앞서 오늘 MSCI가 먼저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를 내놨습니다. 18개 항목 중 투자 상품 가용성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상향됐습니다. 작년 6개 마이너스에서 올해 5개로 줄었습니다. 방향은 맞는데 핵심 과제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결과가 24일 본 발표의 사전 성적표인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MSCI가 뭔지, 왜 중요한지, 한국이 이번에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됐을 때 어떤 주식이 움직이는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장중 실시간 소통과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프로필 더보기란에 참여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MSCI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어느 나라 주식을 살지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글로벌 주가 지수입니다. 전 세계 증시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 시장입니다. 선진시장에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현재 23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디 있냐면 중국, 대만, 인도와 함께 신흥시장에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전 세계 연기금, 패시브 펀드, 기관 투자가들이 MSCI 지수를 추종해서 자동으로 투자합니다. MSCI가 추종하는 자금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2024년 기준으로 약 16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경 2천조 원입니다. 이 돈이 MSCI 지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이 중 상당 부분이 자동으로 한국 주식을 사게 됩니다. BNP 파리바는 약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45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대 75조 원을 전망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편입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꾸준히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이 왜 아직도 신흥국이냐는 거죠. 한국거래소의 전체 시가총액은 2026년 6월 초 기준으로 5조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654조 원입니다. 세계 6위 수준입니다. 현재 MSCI 선진국에 포함된 캐나다 4조 5,300억 달러, 영국 3조 9,400억 달러, 프랑스 3조 4,500억 달러보다 한국 증시 규모가 훨씬 큽니다. 경제 규모, 기업 경쟁력으로는 이미 선진국인데 왜 신흥국에 머물고 있냐면 MSCI가 요구하는 시장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MSCI가 지적해온 문제들이 뭐냐면 외환시장 접근 제한, 역외 원화 거래 불가,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 의무화, 영문 공시 부족, 공매도 규제 불투명성 등이었습니다. 한국은 1992년 시흥시장에 편입됐고 2008년 처음으로 관찰 대상국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 계속 승격이 무산됐고 결국 2014년 관찰 대상국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그 후 12년 동안 신흥국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왜 다르다고 하는 걸까요? 정부가 올해 1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39개 과제 중 71.8%를 상반기 내 완수하겠다는 목표였고 현재까지 25건, 64%가 완료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었냐면 첫 번째,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폐지했습니다. 2023년 12월 폐지 이후 6개월간 외국인 계좌 개설 건수가 월 평균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두 번째, 영문 공시 의무화를 확대했습니다. 2024년 1월 시작해서 올해 5월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세 번째, 공매도 전산화입니다. 2025년 3월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차단하는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네 번째, 인가받은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RFI 등록 기업 수가 2024년 3월 15개사에서 2026년 4월 기준 79개사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다섯 번째, 배당 절차를 개편했습니다. 기존에는 배당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주를 먼저 확정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방식이었는데 2024년 12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배당금 먼저 확정 후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6번째,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입니다. 지금 국내 외환시장은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됩니다. 유럽 투자자들은 거래할 수 있지만 미국 시간대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6월 29일 시범거래를 시작으로 7월 6일부터 24시간 외환시장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올해 4월 출범해 외국인 투자 환경을 점검 중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직접 미국 뉴욕 MSCI 본사를 방문해 임원진에게 한국의 선진시장 편입을 촉구하는 건의서까지 전달했습니다. 핵심 변수는 하나입니다. MSCI가 7월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24시간 개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지 아니면 실제 가동 후 검증 시간을 더 요구할지입니다. 그럼 6월 24일 이번에 관찰 대상국 등재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가들 의견이 갈립니다. 긍정적인 시각부터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등재 확률은 작년보다 분명히 높아졌고 기본 시나리오는 워치리스트 등재 또는 강한 긍정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지적받은 공매도 문제는 해소됐고 외환시장 24시간 개방만 남은 상황이라며 2026년 관찰 대상국 등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픽테의 자산운용은 한국은 2-3년 안에 MSCI 선진시장에 편입될 것이며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도 현 정부가 선진시장 전환을 정책적 우선순위로 추진해온 만큼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신중론도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6월 리뷰까지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에는 시한적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나온 접근성 평가에서 MSCI는 근본적인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외환시장 자유화, 청산 및 결제, 증권 이동성 등 5개 핵심 항목이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핵심 이유는 이겁니다.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이 7월 6일 시작인데 MSCI 리뷰는 6월 24일입니다. MSCI는 실제 시행 후 투자자들이 충분히 체감한 이유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도 개선 의지가 아닌 실제 작동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등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설령 이번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다. 이번에 관찰 대상국에 등재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빠른 시나리오입니다. 2026년 6월 24일 관찰 대상국 등재 발표. 최소 1년 이상 관찰 기간. 2027년 6월 선진국 지수 최종 편입 발표. 2028년 5월 실제 지수 반영 및 패시브 자금 유입. 실제 자금이 들어오는 건 2028년이지만 시장은 항상 미리 움직입니다. 관찰 대상국 등재 발표 직후부터 선진국 편입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WGBI 세계국채지수에 한국 국채가 편입됐을 때를 보세요. 편입 전후 열흘간 외국인이 국고채를 6조 9천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발표 직후부터 자금이 움직인 겁니다. 주식시장과 같은 패턴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찰 대상국 등재 시 가장 먼저 반응할 곳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시 글로벌 패시브 펀드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담아야 하는 종목들입니다. 지금도 실적이 역대급인데 주가가 눌려있는 이유 중 하나가 신흥국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은 이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촉매가 됩니다. 두 번째, 금융주입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대형 금융주들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아지면 가장 안정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입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감이 커질수록 외국인 장기 자금이 금융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화 강세 수혜주입니다. 선진국 편입 기대감이 커지면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입니다. 원화 강세 시 수혜를 받는 섹터는 항공, 여행, 내수 소비 관련주들입니다. 반대로 이번에 등재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이 7월부터 시작되고 역외 원화 결제망도 내년 1월 본 운영 예정입니다. 제도 개혁의 핵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됩니다. 정리해보자면 6월 24일 새벽
MSCI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리뷰 결과가 발표됩니다. 한국이 1992년 시흥시장에 편입된 지 34년 만에 선진국 지수로 가는 첫 단추를 꿰 수 있는 날입니다. 이번에 관찰 대상국에 등재된다면 2028년까지 최대 45조 원에서 75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로 들어오는 경로가 열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자로서 할 일은 하나입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금 미리 머릿속에 그려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방향과 구조를 중심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NI 투자였습니다.